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재건축 현금 청산 종말, 잠실, 용산, 분당 34평이 7억, 재건축과 구축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공사비와 추가 비용으로 현금 청산 비율이 급증한 원인입니다. 구축과 재건축을 매입할 때 핵심 사항은 미래 입지가 좋아지느냐, 신축 최고가 가격이 얼마냐, 경쟁력이 있느냐,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추가 분담금 수준이라면 전국 구축 아파트의 70%는 재건축을 진행할 때 손실을 볼 것으로 보이며, 다주택과 법인, 임대주택 사업자의 매도가 늘면서 폭락 위험성도 큽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십시오. 재건축 현금 청산 종말, 잠실, 용산, 분당 34평, 이제 급급 매도 막 터지고 있습니다. 7억. 자, 공사비 폭탄. 지금 사실상 이 재건축 집에 똘똘 묶여 있어요. 이거 팔지도 못하고. 예전 같으면 좋았죠. 왜? 계속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공사비가 너무 뛰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함께 부동산하고 함께 죽게 생겼어요. 자, 이거 보실래요? 오늘 상당히 좋은 자료가 많으니까 끝까지 들으세요. 자, 재건축 폭락 보시면, 재건축 불패는 옛말 현금 청산가 밑도는 거래도 막 나와요. 현금 청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래로 떨어진대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재건축이 하락했느냐? 큰 원인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이 하락장, 물론 서울 일부 지역은 상승장입니다. 대부분 전국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 공사비 추가 분담금이 너무 급등했어요. 세 번째, 또 추가 비용도 내라고 그래요. 정부에서. 나쁜 말로 삥 뜯는 거죠. 자, 세 가지 볼까요? 하락장, 2021년 정점 꼭지를 찍고 24년에 현재 집값 전국적으로는 내려가는 추세 맞아요. 그 다음에 구축 아파트는 지금 특단 조치가 없으면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양극화로 가겠죠. 부자 동네는 어차피 20억, 30억 하니까 계속 뛸 것 같고, 대부분 지역들은 최고가 아파트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야. 그래서 계속 하락이 지속될 것 같아요. 서울 강남하고 한강변 일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들은 하락하겠죠. 집값 양극화입니다. 이제 공사비도 문제예요. 공사비 3.3m당 1천만 원. 기존에 300밖에 안 됐어요. 200, 300. 근데 지금은 적어야 600. 많으면 1,200까지 거의 2배, 3배까지 뛰었어요. 자재값, 인건비 이런 게. 물론 꼭 공사비 때문만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건설사들이 워낙 사실상 고리대금 형태로 은행에서 돈을 고금리로 빌려오다 보니까 이걸 세게 때릴 수밖에 없는 거야. 분양가도. 아파트 하락, 집값 하락으로 수익성이 무진장이 악화됐죠, 지금. 자, 주변 새 아파트, 꼭 어떤 기준이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새 아파트가 15억 이하다. 그러면 시세 차익이 좀 미지수예요. 왜냐? 내 아파트가 지금 한 8억 해요. 그런데 추가 분담금 대충 한 5억만 잡아도 13억 아닙니까? 아니, 새 아파트가 15억이면 13억. 남는 게 뭐 있겠어?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죠. 그나마 15억은 남아요. 8억짜리 아니고 막 6억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면. 그런데 대부분 지역들은 싸잖아요. 신축해봤자 9억, 8억, 7억 이러지 않나요? 그런 곳들은 폭탄 맞은 거예요. 오래된 아파트들이. 자, 추가 비용. 이 와중에도 기부 체납, 용적률을 높여줄 테니까 의무 임대 25%를 해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분양해도 손실 보는 판국에 용적률 높여줄 테니까 임대 넣으라고? 재초안, 재건축 추가 이익에 대한 환수. 물론 강남 같은 데는 일부 환수해도 돈 많이 남을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곳 무슨 놈의 이익 환수입니까? 손실인데. 자, 조합원, 시공사, 정부, 이 삼각형 축이 아마 갈등해가지고 재건축 포기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구축 주택 매입 핵심사항, 이것도 별표 칠게요. 자, 여러분들 구축, 이거 2억밖에 안 하네, 아주 싸다. 이거는 옛날 방식이고, 이제 보면 진짜 거래량 없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는 얼마 정도 됐을 때 잡아야 하느냐,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일단
아무리 내놓아도 팔릴 곳만 팔린다. 수도권도 양극화. 그래서 구축을 매입할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미래 입지가 어떠냐. 이곳이 미래에 더 가격이 올라가느냐. 두 번째, 최고가. 주변에 새 아파트 최고가가 얼마고 앞으로 또 얼마까지 더 갈 수 있느냐. 마지막, 경쟁력. 뭐 인구라든가 입지 이런 거 따져서 발전성, 희소성 다 따져가지고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꼭 기억하세요. 먼저 미래 입지 7대3 꼭 기억하세요. 7대3. 앞으로 구축은 70%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떨어지거나 정체하겠죠. 그런데 30%는 계속 물가 이상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다 폭등하고 다 폭락하고 이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최소 30% 이내 아파트로 진입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자, 미래 입지, 서울, 한강변, 그리고 각 지역별로 중심 지역. 그런 데가 신축이 비싸니까 GTX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네요. 발전성. 자, 서울과 거리가 뭐냐 가깝냐. 가까운 곳으로 가야 돼요. 무조건. 하나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일산에서 중심이 일산 신도시였어요. 서구. 근데 지금 서울에서 제일 먼 게 일산 서구 아니에요? 이제는 덕양구가 나아요. 창릉 신도시도 세워지고 실거리도 가까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교통거리는 이제 GTX라든가 좀 빨리 가는 거. 거북이처럼 1시간, 2시간 걸리는 전철은 의미도 없어요. 자, 업무지구. 그 일대 새로운 공장들이 많으냐. 그러면서 주변이 좀 집값이 고가 타운이냐. 최고가도 확인하세요. 현재 시세에다가 분담금을 합쳐봐요. 여러분들이 분담금 대충 5억 정도를 잡자고요. 그러면 얘가 새 아파트 주변이 얼마냐, 그리고 앞으로 더 갔을 때 좀 얼마까지 갈 것이냐, 이거 최고가를 따져보면 내가 이걸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답이 나와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지금은 잡지 말아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자, 현재 최고가 플러스 주변의 인프라를 따졌을 때 미래 최고가. 지금 최고가가 10억이면 미래는 15억까지 볼 수 있죠. 그렇게 따졌을 때 내가 이만큼 추가 분담금을 내고도 이 아파트를 살 필요가 있을까? 이 최고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갈아타기. 만약 그걸 따졌더니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최고가가 낮아서 별로 남는 게 없어. 추가 분담금 내면 이런 데는 빨리 던져버리세요. 자, 경쟁력 확인. 이 인구가 감소할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공급 과잉도 생길 거예요. 이때 인구 감소하고 공급 과잉 된다 하더라도 아까 양극화 얘기했죠. 가는 곳은 계속 갑니다. 해외도 그러니까. 근데 상당 지역은 좋을 게 없죠. 인구가 줄고 공급이 늘어났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 상당수에 내가 해당되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벗어난 곳인지 이걸 판단해야 돼요. 두 번째, 입지 대비 가격 경쟁력. 외곽의 최고가는 좀 위험해요. 왜? 지금은 살기 좋다고, 다들 살기 좋다고 그래.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아니, 지금 3기 신도시도 50군데고 1, 2, 3기 신도시가 택지지구까지 해가지고 거의 130군데나 되는데 자기가 외곽에 집을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살기 좋다고 거기 집이 갈 것 같아요? 인구도 줄어드는데. 자, 여기 보세요. 그런 것들은 갈아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경쟁력 요인이 발전성. 여기가 발전을 더 하느냐. 누구나 다 자기 지역에 발전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발전한다고 보지 말고 큰 틀에서 희소성. 자, 서울 같은 경우는 땅이 좁아서 희소성이 있죠. 자, 이게 희소성이 있느냐. 또 지역별로도 중심 지역도 희소성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선호도. 과연 지방 사람들이 수도권에 어디를 잡으려고 하느냐 거꾸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잡으려고 하는 곳들이 뛰는 거예요. 자, 이번에 지역별 구축, 재건축 위험성. 강남 용산 알짜 주택도 찬밥. 공사비 쇼크의 재건축 아우성. 와. 자, 서울 외곽, 경기도 인천, 지방 전체 이제 위험한 거 딱 보여드릴게요. 서울부터. 서울이라고 해서 다 100% 안전한 건 아니에요. 자, 먼저 지역에서 외곽 가면 노원, 도봉, 강북, 중랑, 은평, 구로, 금천 뭐 이런 데가 해당되겠죠. 34평 구축 아파트가 대충 한 9억 정도 해요. 여기 뭐 7억 하는 데도 있고 뭐 좀 높게 잡아주자고요. 9억. 추가 분담금도 이제 5억 정도 잡아주면, 자, 얘가 14억이네요. 그쵸? 그런데 주변 신축 아파트를 봤더니 13억이야. 오히려 손해야. 제 말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경기도나 인천, 평균을 말합니다. 경기도 인천 구축 80%가 여기에 해당돼요.
80%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34평 구축 아파트 6억에다가 평균이 6억 정도 돼요. 자, 5억 분담금, 물론 5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3억이 될 수도 있고, 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자, 합치면 11억인데, 주변 신축이 10억밖에 안 해요. 오히려 손해네요. 그러니까 현금 청산하려고 하겠죠. 물론, 지금이 바닥이니까 이제 또 올라가면 또 달라져요. 자, 이제 세 번째, 지방 전체, 지역. 제가 찝는 곳은 부산, 해수남,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빼고, 대구 정도 합친다면 수성구 정도만? 여기를 빼고, 나머지 모든 곳들은 구축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 얘기해보세요. 자, 지금 4억 정도 평균해요. 지방 전체가. 그런데 5억 분담금 9억입니다. 근데 주변 시세는 7억. 새 것이. 손해 막심하네요. 물론 지방도 도초는 손해 안 볼 수 있어요. 더 이익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위험하죠. 이거 한번 보실래요? 송파구 신축과 구축 투자. 자, 여기 한강, 앞으로는 한강입니다. 잊지 마세요. 누구나 한강이란 말을 쓰는데 한강을 이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한강 조망, 숲 조망, 무슨 조망, 이런 식의 한강 조망, 강 조망은요, 얘는 이렇게 따져도 2배는 더 숲 조망이나 공원 조망보다 2배는 더 가치가 있지만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한강이 왜 대단하냐면 이 거래상으로 봤을 때 앞으로 10년 지나면 여기에 고층들이 막 들어설 거예요. 당연히 강남 쪽도 고층, 강북 쪽도 고층. 서로 마주보는 그 밤에 조경, 낮에 조망, 이 마주보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더 뛰는 거예요. 강이 있다고 해서 꼭 더 뛰는 게 아니라 한강의 건너편에 서로 적정한 거리에서 마주보는 이 초고층 아파트들끼리, 예를 들면 압구정하고 성수가 마주보니까 둘 다 엄청 많이 갈 거예요. 이건 해외도 그래요. 그러면 가격이 다 보니까 19억에서 20억대 하는 것들, 장미 1, 2차, 둔촌주공, 올림픽 선수촌, 헬리오시티 이렇게 있는데 누가 제일 많이 갈까요? 가격은 비슷한데 이건 볼 것도 없어요. 장미가 훨씬 많이 갈 거예요. 그러면 둔촌주공, 올림픽 선수 기자촌, 헬리오시티 누가 많이 가나? 얘들은 비슷할 것 같아요. 올림픽 선수촌은 둔촌주공보다도 세대수가 적은데요. 대신에 둔촌주공보다 더 고급화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송파구에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거기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1등 장미 현재 21억, 한강라인 5년 예상, 얘는 30억도 갈 수 있죠. 얼마든지. 왜? 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훨씬 아니 추가 분담 빼고 추가 분담을 만약 합치면 26억이 된다, 27억이 된다, 그러면 37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더 갔으면 더 갔지 못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얘만큼은 못 갈 것 같아요. 올림픽 선수촌, 이게 송파 재건축이고, 헬리오시티 대단지 신축이고, 둔촌주공 대단지 신축인데 지금 둔촌주공은 아주 주변 여건이 안 좋으니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가을 기다리거나 지금 잡으면 제일 좋지 않느냐. 그건 본인 생각이에요. 어차피 매매가 안 되는 상황에서 둔촌주공이 거품이 헬리오시티보다 적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헬리오시티가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똑같다고요. 그럼 똑같으면 입지가 더 처지잖아요. 둔촌주공이. 왜 사요? 자, 넘어가 볼까요? 이제 부동산 대폭락. 시공사 찾기가 힘들대. 너무나 막 떨어지고 난리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나오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마다 난리. 구축이 주로 폭락하고 있어요. 특히 재건축과 관련된 거. 비서울 6억 미만 중저가 아파트는 아까 위험하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 아파트 2억인데 무슨 뭐 언젠가는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빈집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빈집. 헐값. 두 번째, 공사비 급등, 재건축, 리모델링 할수록 손해야. 전국 70% 이상의 많은 아파트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헐값 매도, 다주택자, 법인 매물, 이 사람들이 뭘 던질 것 같아요? 구축 싼 것들 던질 거 아니에요. 먼저 서울 외곽이라든가. 서울은 그나마 외곽도 좋다고 봐요. 저는 어차피 땅이 좁으니까.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은 다릅니다. 얘들 구축은 위험하고 비인기 지역의 매물은 자꾸 쌓일 거예요. 대부분 지역은 거래 급감. 물론 끝없이 추락만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상승장으로 접어들면 얘도 지금 시세보다는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아주 안 좋을 겁니다. 왜? 공사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 미분양, 신축이 정책. 왜? 구축이 못 뛰는데 뭔 신축이 가겠어요. 미분양 급증, 기존 아파트 하락으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 고분양 회피, 가격 거품이 많은 미분양 마피. 당연히 거품이 심하면 미분양도 마이너스 프리미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구축이 이렇게 이제는 구축 시대 끝난 거 아니냐, 신축 잡으면 좋지 않냐.
대신에 경기도 보세요. 구축이 6억 하면 6억 정도 하면 신축은 얼마예요? 9억 10억 해요. 여러분들 거의 3억 정도 차이 나는데 누가 그 추가 분담금하고 그렇게 차이도 별로 안 나잖아요. 추가 분담금보다 한 1, 2억 더 비쌀 것 같은데 대신에 얘가 나중에 추가 분담금 하고 나서는 더 새 거니까 더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시세 3억은요. 구축이 됐든 신축이 됐든 둘 다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을 내리자면 지금 구축이 올라가야 돼요. 집값이 좀 뛰면서. 물론 거품은 좀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은 지금 물가도 좀 내려가가지고 한번 뛴 것들은 쉽게 내려가지 않지만 공사비라든가 뭐 추가 분담금들이 내려와야 돼요. 정부가 삥 뜯는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직접 피해를 받을 곳들 다시 정리할게요. 5억 미만의 저가 아파트 이거 중장기적으로 위험해요. 최고 시세가 그 지역의 최고 시세가 10억 언저리에서 끝나면 추가 분담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자, 분담금 최소 5억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당장 추진하는 것은 이렇게까지 안 되지만 대부분 그럴 거예요. 입지 나쁜 곳, 빈집 조심하세요. 이건 빈집으로 잘 나가니까. 재개발 입지 열악한 곳, 재개발이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최고가가 낮은 곳들은 별 볼 일 없어요. 자, 분담금 많은 곳들이 특히 있습니다. 뭐 세대수가 적거나 용적률이 뭐 좋지 않거나 건폐율 문제가 있거나 이런 데는 분담금이 많이 나가요. 자, 입지가 취약한 곳, 지방이라든가 수도권에서도 외곽이라든가 이런 데는 최고가가 낮잖아요. 그래서 위험하죠. 정부 재건축 규제 완화 가뜩이나 정부가 지금 부양책을 썼는데 없던 일로 윤석열표 부동산 규제 완화 급브레이크 걸렸다고 했죠. 다주택자 세금 내고 재건축 지금 안전진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공시가 현실화라든가 다 폐지되게 생겼어요. 공급 지원이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자, 오늘 미국 CPI가 제자리 집값 폭등으로 고물가 그나마 3.5까지 올랐다가 좀 내려왔네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제 9.1까지 갔다가 쭉 빠졌다가 여기서 지금 거의 1년 가까이를 횡보하고 있죠. 그렇죠? 1년 가까이 횡보하고 있으니까 이거 좀 조심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미국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보세요. 자, 미국은 2021년보다 지금이 더 비싸요. 동그라미 원친 거 보세요. 24년이거든요. 미국은 지금 미친 듯이 집값 뛰고 있어요. 제 말 맞습니다. 이게 제일 좀 찜찜해. 왜? 미국이 뛰고 캐나다가 뛰니까 이제 호주, 뉴질랜드, 우리나라는 따라가 버릴 가능성이 커요. 아주 이게 동질성이 강하거든요. 아무리 뭐 재건축 비용이 어떻게 많이 들어가고 추가 분담금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집값이 뛰어버리면 확 해결돼 버리거든요. 예전에 6억, 7억짜리가 10억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추가 분담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구축 아파트 분기 모습이 나와 있네요. 이제 집값이 오르느냐 떨어지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오르고 자, 어느 것이 오르지 못하느냐 양극화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